멕시코시티의 어두운 골목길. 늦은 밤 택시를 급히 잡으려던 미국 여대생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 곧 칼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꼼짝없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애슐리라고 합니다. 나이는 22살이고 뉴욕의 한 대학에서 광고학과를 공부하며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뉴욕은 제 고향이자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번쩍이는 타임스퀘어의 불빛과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시끌벅적한 거리까지 저는 늘 뉴욕은 정말 멋진 도시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애슐리,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미국 생활이 가장 익숙하고 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얘기를 꺼내면 그냥 시끄러운 음악 아니야? 라거나 드라마가 좀 과장된 것 같아 하면서 웃어넘겼습니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곳으로만 여겨졌어요. 동기인 케이트가 BTS 콘서트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며 어깨를 으쓱했죠. 한국 음식도 매운 거 먹고 땀만 나는 거잖아 하며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제 편견 속에서 한국은 그냥 유행 따라가는 나라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심지어 케이트가 한국 드라마 한번 봐봐라고 할 때도 미국 드라마가 더 세련됐지 하며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광고 캠페인을 돕는 거였습니다. 저는 설렜어요. 멕시코라니 색다른 경험이 되겠네 하며 짐을 챙겼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의 수도로 화려한 건축물과 활기찬 시장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뉴스에서 밤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내가 잘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부터 도시의 활기가 느껴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고 거리엔 색색의 간판과 사람들로 가득했죠. 숙소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보니 노란 택시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멀리서 멕시코 전통음악인 마리아치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뉴욕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하며 감탄했죠. 숙소는 시내 근처 오래된 건물에 있었는데 벽엔 멕시코 전통 벽화가 그려져 있고 창문 너머로 시장의 소음이 살짝 들려왔어요. 첫날 밤, 저는 숙소에서 도시의 야경을 보며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야지라고 다짐했어요. 첫 며칠은 순조로웠어요. 현지 팀과 미팅하고 캠페인 자료를 준비하며 바빠졌습니다. 근데 멕시코시티의 분위기가 뉴욕과 달라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낮엔 화려한 건물과 시장의 활기가 눈에 띄었지만 밤이 되면 골목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죠. 현지 팀원인 마리아가 밤엔 혼자 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빈민가 근처는 조심해야 해요 라고 귀띔해줬어요. 저는 알겠어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인턴십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사무실에서 캠페인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조용한 지역에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이미 깜깜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지 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근데 사무실 건물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부르려고 앱을 켰는데 신호가 약해서인지 잘 안 잡혔어요.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고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골목마다 쓰레기 냄새가 살짝 풍겼어요. 조금 걸어가다가 택시를 잡자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다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 조금 빠른 길로 보이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좁고 축축했어요. 땅에서 물이 스며나와 신발이 젖는 느낌이 들었고 쓰레기통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지 하며 걸음을 서둘렀는데 그때 문제가 터졌어요. 골목 안에서 두 남자가 저를 둘러쌌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후드티를 입었고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다른 한 명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는데 가로등 불빛에 칼날이 번쩍였죠. 가방 내놔 라고 스페인어로 소리쳤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눈빛과 칼을 보니 정말 위험하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온몸을 휩쌌어요. 뉴욕에서 살면서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했어요. 영어로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골목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페인어는 할 줄 몰랐고 목소리는 점점 떨렸죠. 강도 한 명이 칼을 더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했고 저는 가방을 빼앗기고 다칠까봐 겁이 났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동기 케이트가 농담처럼 가르쳐준 한국어였습니다. 케이트는 케이팝 팬이라 수업 끝나고 저에게 애슐리, 이거 배워봐. 도와주세요야. 귀엽지?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웃기네 하며 대충 넘겼지만 그 말이 지금 떠오른 거예요. 설마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이라 저는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Help! 도와주세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써가며 소리쳤어요. 목이 쉴 정도로 크게 외쳤죠. 그러자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빠르게 뛰어오는 거예요.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강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경찰 부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스페인어로 강하게 외쳤어요. 동시에 손에 든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척을 했죠. 그의 순간적인 기지와 용기에 강도들이 주춤하며 서로를 쳐다보더니 결국 칼을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숨을 몰아쉬며 그 남자를 봤는데 훤칠한 키에 체격이 있는 동양인으로 보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부축하며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라고 물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저는 숨을 고르며 네, 괜찮아요. 당신이 빨리 와주지 않았다면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저를 진정시키며 다행이에요. 제가 근처에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태권도 사범이에요. 민호 씨는 멕시코의 태권도 시범과 문화 교류를 위해 방문 중이었고 그날 저녁 근처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훈련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영어로 help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지 하다가 한국어로 도와주세요 란 소리가 바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뛰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도 들었다고요?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네. 외국에서 한국어로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인이라면 안 올 수 없죠? 라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영어로 먼저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이곳 멕시코에는 여행차 놀러오는 미국인도 많고 영어를 쓰는 여러 국가의 사람도 많은 멕시코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한국인이 도와주세요 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모르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왔다는 사실에 잠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아니면 한국인들은 다들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라면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도 도움받기 힘들었을 텐데 민호 씨가 제 부족한 한국어 한마디를 듣고 달려와 줬어요. 그는 도장에서 훈련 끝내고 수련생들과 타코를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절박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먼저 뛰쳐나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네요 하며 웃었죠. 민호 씨는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며 멕시코 밤거리는 조심하세요. 제가 며칠 더 근처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라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숙소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어요.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골목의 축축한 냄새와 칼날의 번쩍임이 떠올라서 몸이 떨렸어요. 근데 민호 씨의 침착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한국어로 외친 게 도움이 됐다니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민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커피라도 같이 마실까요? 라는 물음에 그는 좋아요. 내일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코를 채웠고 민호 씨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어제 많이 놀라셨죠? 좀 괜찮아지셨길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네.
덕분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민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한국에선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돕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도 태권도를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뉴욕에선 다들 바빠서 그런 도움을 보기 힘들어요. 자기 일만 신경 쓰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한국은 공동체 정신이 강해요. 저는 케이팝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돌이 단합된 춤으로 팀원이 하나로 뭉쳐 하나의 작품을 그려내고 감동을 주니까요.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연결해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도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케이팝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 씨는 여기 멕시코에서도 케이팝 팬이 많아요. 제가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BTS 노래를 들려줬더니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어요? 라고 물었고 그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들었어요. 밝고 힘이 나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하며 웃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유튜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찾아 들어봤어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이게 뭐야? 하며 귀를 막을 뻔했죠. 근데 멜로디가 점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사를 찾아보니 희망과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민호 씨가 말한 한국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번엔 다른 곡도 틀어봤습니다. 부드러운 리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다른 곡도 모두 들으며 내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 창밖으로 멕시코시티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민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 케이팝 들어봤어요.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라고 보냈고 그는 다행이에요. 멕시코에서 태권도 시범할 때 애슐리 씨도 오세요라고 답했어요. 저는 태권도 시범이요? 하며 궁금해졌어요. 민호 씨는 네. 현지 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태권도 공연을 할 겁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자리예요 라고 했어요. 며칠 뒤 저는 민호 씨의 초대를 받아 태권도 도장에 갔어요. 도장은 작은 건물에 있었고 안엔 멕시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호 씨는 검은 띠를 메고 수련생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태권도를 보여드릴게요 라며 시범을 시작했어요. 발차기와 손기술이 빠르고 정확했고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한 아이가 민호 선생님, 너무 멋져요 라고 외쳤고 저도 와, 이게 태권도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민호 씨는 저를 보고 웃으며 태권도는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강하게 해줍니다 라고 했어요. 시범이 끝난 후 민호 씨와 아이들이 케이팝 음악에 맞춰 춤을 췄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흘러나오자 모두가 따라 불렀죠. 저도 저절로 박자를 맞추며 웃었어요.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한국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 씨가 애슐리 씨도 같이 춰보세요 라고 하길래 머뭇거리다 결국 뛰어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춤추는 동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겪은 사건이 멕시코 현지 뉴스에 실린 거예요. 미국 대학생, 한국어로 도움 요청하여 한국 태권도 사범에게 구출되다 라는 제목이었죠. 민호 씨가 식당에서 수련생들에게 저를 구출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한 명이 현지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이건 기사로 내보내야 해 하며 기자에게 전했고 결국 뉴스가 된 거예요. 기사엔 민호 씨가 도장에서 훈련 후 수련생들과 타코를 먹다가 제 소리를 듣고 뛰어온 상황이 자세히 쓰여 있었어요. 케이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생명을 구했다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케이팝이 세계를 연결한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저는 그걸 보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국어로 외쳐서 벌어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민호 씨가 저를 다시 찾아왔고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애슐리, 제가 어제 수련생들과 얘기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뭐예요? 하며 궁금해했죠. 그는 그날 식당에 있던 수련생 중 한 명이 당신을 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할아버지를 떠올렸대요 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수련생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군 병사였어요. 민호 씨는 그 수련생은 할아버지의 권유로 태권도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태권도 수련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셨고 한국 사람들은 정의감과 용기가 있고 항상 따뜻하다고 늘 말씀하셨대요.
당신이 한국어로 도움을 청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걸 기사로 보시고 한국과의 따뜻한 인연이 다시 느껴져서 너무 반가우셨대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설마 한국과 또 이런 연결이? 하며 놀랐죠. 민호 씨는 그 수련생이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대요.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인이 미국인의 한 생명을 구했구나.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전쟁 이후면 우리 아빠도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때부터 한국과 미국에 이런 인연이 있었다니 하며 감동했죠. 민호 씨는 그 할아버지가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한국에 오시면 같이 뵙자고 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요? 꼭 가야겠네요 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한국이 단순히 동양의 한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를 가진 곳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현지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아셨어요? 라는 질문에 학교 동기가 K-팝 팬이라 배웠어요. 그게 제 목숨을 구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엔 예전엔 별로였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대단한 나라로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뒤 민호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 씨, 이게 다 당신과 K-팝 덕분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는 애슐리 씨야말로 용기 있고 순간적인 기지가 있는 분이에요 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 씨와 함께 멕시코시티의 타코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낯설었지만 민호 씨가 한국에도 비슷한 매운 음식이 많이 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타코를 추천해줬어요. 매콤한 소스와 함께 먹으니 김치랑 비슷한 맛이네 하며 웃었죠. 민호 씨는 한국 음식도 한번 먹어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끌렸어요. 인턴십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오기 전 저는 민호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는 언제든 놀러 오세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와 인턴십 보고서를 제출하며 K-팝 덕분에 살았다고 웃으며 말했죠. 동기들이 정말이야? 하며 놀랐고 저는 한국이 날 구했어 라고 했어요. 뉴욕에 돌아온 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숙소에서 K-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틀어봤어요. 처음엔 뭐야? 이게 뭐가 재밌어? 했는데 한 회 보다가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하며 푹 빠졌습니다. 주말엔 뉴욕의 한국 음식점에 가서 김치와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따뜻함이 담겼어 라고 느꼈어요. 제 편견은 완전히 깨졌어요. 한국은 제 생각과 달리 깊은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제 K-팝 팬이 됐어요. BTS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민호 씨에게 곧 서울에서 만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기다릴게요. 한국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과 역사 깊은 곳들도 보여드릴게요 라고 답했죠. 저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 K-팝을 들으며 웃습니다. 한국에 가면 민호 씨와 태권도 시범도 보고 김치도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과 강한 공동체가 세계를 감동시키죠. 민호 씨의 용기와 태권도의 힘, K-팝의 매력이 제 목숨을 구했고 제 편견을 깨줬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인인 저도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애슐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활짝 웃으며 한국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즐거워할 모습을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인인 저도 한국의 따뜻함에 감동했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을 지인들한테 공유해서 감동을 전달해보세요. 다음 감동 사연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